로 기생들이 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째 영모가 됩니까? 성종 12년 늦가을 한양 교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생 한 명이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춘향이라 불리던 그녀는 교방 안에서도 손꼽히는 명기였거든요. 비파 하나로 대신들의 마음을 흔들고 시 한 수로 선비들을 매료시키던 여인이 말입니다. 춘향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교방청 관리 이판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춘향이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영의정댁 잔치에서 흥을 돋우었던 기생이었으니까요. 예, 날이 어제 저녁부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속리 기생 월양이의 대답에 이판서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기생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실종이 아니었거든요. 조선의 교방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판서는 급히 춘향이의 거처를 뒤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는 그대로 있었고 값비싼 놀이개며 장신구들도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아끼던 비파까지 말입니다. 도망쳤다면 이런 것들을 두고 갈 리 없었겠지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이판서의 중얼거림에 월양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혹시 춘향이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교방은 관아의 삼엄한 경비를 받는 곳이었거든요.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춘향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판서는 한양 곳곳에 수색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춘향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방청의 기생 명부에서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고 각종 행사 참여 기록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판서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춘향이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기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춘향이와 가까웠던 기생들조차 그녀에 대해 입을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무엇인가 두려운 일이라도 있는 듯 말입니다. 월양아, 너만이라도 솔직히 말해다오. 춘향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이판서의 간절한 물음에도 월양이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리,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기생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 수다스럽기로 소문난 기생들이 한순간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니요. 분명 그들만 아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춘향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판서는 결국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춘향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른 기생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일까요? 춘향이 사라진 지 석 달이 흘렀을 무렵 뜻밖의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월양이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요. 청소를 하던 관아 하인이 월양이의 이불 틈새에서 발견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향독의 모임, 보름날 밤 자시. 이판서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향독의? 이게 대체 무엇냐?
하지만 월양이는 여전히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른다고 우기고 있었지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낙서입니다. 날이 낙서라고? 이런 정성스런 글씨가 낙서란 말이냐? 이 판서의 날카로운 추궁에도 월양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이 판서는 놓치지 않았지요. 며칠 뒤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교방에서였습니다. 종로에 있는 별교방의 기생 소월이가 갑자기 몸값을 치르고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몸값을 치른다고? 이 판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월이는 평범한 기생이었거든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거금의 몸값을 마련했다는 것일까요? 혹시 소월이도 향도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판서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소월이를 불러들였지요. 소월아, 솔직히 말해라. 네가 몸값을 낼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소월이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나리, 저희에게도 서로 돕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돕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저희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판서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기생들 사이에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향도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 소월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향도계라는 이름을 이 판서가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지요. 여러분, 이때부터 향도계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생들만의 비밀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향도계란 기생들이 만든 상호부조 모임입니다. 소월이의 설명에 따르면 향도계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기생들이 돈을 모아 위기에 처한 동료를 도와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지요. 매달 일정한 돈을 모아두었다가 몸이 아픈 기생이 있으면 치료비를 대주고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생들이 이런 조직적인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춘향이도 향도계 소속이었다는 것이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월이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지요. 춘향이의 실종과 향도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으니까요. 이 판서는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향도계는 단순히 한두 명의 기생이 만든 작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의 거의 모든 기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판서는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생들을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로만 여겼는데 그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뭉쳐 있었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향도계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비밀 유지는 기본이고 모임 참석, 회비 납부, 동료 지원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춘향이는 사라진 것일까? 이것이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향도계가 동료를 돕는 조직이라면 춘향이가 사라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춘향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방의 기생들도 여러 명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대구에서 2명, 전주에서 3명, 심지어 멀리 평양에서도 1명의 기생이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모두 명기라 불리던 실력 있는 기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판서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향도계가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향도계의 핵심 비밀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라진 기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판서가 향도계의 다음 모임 장소를 추적하던 바로 그날 밤, 또 한 명의 기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향도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이판서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라진 기생들 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 급히 달려온 관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구에서 사라졌던 기생 연화가 강화도 선원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판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화도 선원사라니. 그곳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었거든요. 선원사에서? 그곳에서 기생이 발견되었다고? 예.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연화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설명에 따르면 연화는 기생 시절의 화려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검소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죠. 마치 양반가 규수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은 물론 의술까지 익히고 있었습니다. 의술이라고? 이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기생이 의술을 배운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당시 의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기생 같은 천한 신분의 여인이 의술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연화가 선원사에서 의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리.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은 선원사의 주지 스님이 연화를 마치 제자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판서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향도계와 불교 사찰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즉시 연화를 데려와라. 며칠 뒤 연화가 한양으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판서가 본 연화의 모습은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지요. 기생 시절의 요염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왜 강화도에 있었느냐? 제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지요. 새로운 삶, 그것이 향도계와 관련이 있느냐? 연화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지요. 향도계는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희망이라고? 예, 나리. 저희가 단순히 남성들의 유희거리로만 살아야 한다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이판서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향도계가 단순한 상호부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냐?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지요. 연화의 말에서 이판서는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향도계는 기생들의 탈출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춘향이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것이냐? 춘향 언니는 연화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춘향 언니는 저희들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특별한 역할?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춘향이가 향도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목적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판서는 연화를 감시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지요. 연화가 몰래 다른 기생들과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호는 정말 교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 동작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부채를 흔드는 방식, 치마를 만지는 횟수,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향도계의 조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완벽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향도계의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조직이 단순히 한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라는 것이었지요. 날이 평양에서 급한 공문이 왔습니다. 관리가 가져온 공문을 읽는 이판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양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 대구,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이판서는 탄식했습니다. 향도계의 조직망이 조선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라진 기생들이 각지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이는 의녀가 되어 부녀자들을 치료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서당에서 여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상인이 되어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이럴 수가 있나? 이판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위녀가 된 기생은 궁중위원도 감탄할 정도의 의술을 선보였고, 서당에서 가르치는 기생은 남성 선비들보다 학문적 소양이 깊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이판서의 의문에 연화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날이 저희가 기생으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공부라고? 예.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들이 많습니다. 위원들과 이야기하며 의술을 배우고 선비들과 대화하며 학문을 익혔지요. 상인들을 만나며 장사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생들이 겉으로는 단순히 유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도계는 이런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수하는 조직이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이판서는 이제야 향도계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날이 춘향이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개성의 한 대저택에서 위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문제가 뭐냐? 빨리 말해라. 그 대저택의 주인이 바로 영의정 대감의 형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건이 단순한 기생들의 도주가 아니라 조정 핵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춘향이가 그곳에서 영의정 대감의 형님 부인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향도계의 비밀이 조정과 왕실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궁중에서 급히 부르십니다. 궁중에서? 무슨 일로? 대왕대비 마마께서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는데 궁중 어이들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성에 뛰어난 의녀 이야기를 올렸다고. 이판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춘향이가 궁중으로 불려들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판서가 급히 궁중으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춘향이가 궁중에 불려 들어간다면 향도계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대왕 대비 마마의 병환이 그리 위급하다는 것이냐? 함께 동행한 내의원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판서님, 어이들이 모두 손을 놓았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성에 뛰어난 위녀가 있다고 아뢰었다니. 이 판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까? 춘향이가 궁중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탄론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궁중에 도착하자마자 이 판서는 영의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영의정 대감, 개성의 위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영의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판서, 실은 그 위녀가 내 형님 댁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여인이요. 그렇다면 대감께서 추천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영의정이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실은 형님 부인께서 직접 대왕 대비 마마께 아뢰었어. 그 위녀의 의술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말이오. 이 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향이가 이미 왕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 그 위녀가 사용하는 치료법이 일반적인 것과 많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침술도 독특하고 약초를 다루는 방법도 특별하다고 하오. 마치 여러 지역의 치료법을 종합한 것 같다고. 이 판서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향도계가 전국 각지의 의술 정보를 모아 체계화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국의 기생들이 각자 습득한 의술 지식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치료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기회가 아니라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궁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영의정 대감마마, 이팡서 대감마마, 대왕 대비 마마께서 부르십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길에 이 판서는 영의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 혹시 형님 댁의 위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형님 말로는 그 위녀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오. 마치 원래부터 의원이었던 것처럼 말이오. 이 판서는 점점 춘향이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향도계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대전에 도착하자 대왕 대비가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도 가쁘셨지요. 영의정, 이 판서야. 대왕 대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 마마. 개성의 그 위녀를 즉시 궁중으로 불러들이거라. 내의원 어이들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구나.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그런데 그 위녀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 판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마마, 신이 먼저 그 위녀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대왕 대비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원이야 어떻든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상관없다. 빨리 데려오거라. 그날 밤 이 판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춘향이가 궁중에 도착할 텐데 과연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향도계의 비밀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이튿날 새벽 춘향이를 태운 가마가 궁궐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이 판서는 가슴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가마에서 내린 춘향이의 모습을 본 이 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기생 춘향이는 온데간데 없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의녀의 모습이었거든요. 검은 머리를 단정히 올려 저 비녀로 고정했고 소박하지만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의술 도구가 담긴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춘향아, 이판서가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춘향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춘향, 이판서 대감마마께 문안드립니다. 그 침착한 목소리와 당당한 자세에서 이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여인을 보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대가 개성에서 의술을 행하던 춘향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병환을 치료할 자신이 있느냐? 춘향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사옵니다. 내의원으로 향하는 길에 이판서는 춘향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향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대감마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사옵니다. 춘향이의 대답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싶다는 듯이 말이지요. 대전에 도착하자 대왕대비가 여전히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춘향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맥을 짚어보았지요. 한참 동안 맥을 본 후 춘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병의 원인을 알 것 같사옵니다. 정말이냐? 대왕대비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예, 이는 단순한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난 것 같사옵니다. 내의원의 어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자위원이 감히 그런 진단을 내리다니 말입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예, 마마께서 깊은 근심을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왕대비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춘향이의 말이 전곡을 찌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맥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단순한 육체적 불균형이 아니었사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 춘향이의 의술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읽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 먼저 마음의 짐을 덜어들인 후에 몸을 치료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춘향이가 조심스럽게 침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대전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의정이 밖으로 나가보더니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위금부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왔는데 무슨 일로? 전국의 기생들이 일제히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향도계의 대규모 탈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각 고을에서 정체불명의 의녀들이 갑자기 나타나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향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지요. 바로 그때 또 다른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마마, 개성부윤이 급히 올린 장계입니다. 어서 읽어보아라. 영의정 대감 형님 댁에서 위술을 행하던 의녀가 사실은 장계를 읽던 관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이 시선이 춘향이에게 집중되었지요. 대왕대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 의녀가 사실은 무엇이라는 것이냐? 개성부윤의 장계를 읽던 관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녀가 사실은 남원에서 올라온 기생 출신이라 합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침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정막이었지요. 춘향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왕대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생 출신이라고? 예, 마마.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생이 갑자기 의술에 뛰어난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판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춘향이가 어떤 대답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춘향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기생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궁중에서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마마의 병환을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대왕대비가 춘향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기생이 어떻게 이런 위수를 익혔단 말이냐? 소인은 어릴 적부터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사옵니다. 기생으로 지내면서도 틈틈이 의서를 읽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민간의 치료법들을 배웠사옵니다. 이는 반은 참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향도계를 통해 전국의 의술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했지만 그 비밀은 죽어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마마, 출신이야 어찌 되었든 실력만 있다면. 아니다. 갑자기 내의원 최고어이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감히 기생 출신이 대왕대비 마마를 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다른 어이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중의 채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지요. 어이님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마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어이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소인은 출신이 미쳐날지라도 마마의 고통을 덜어드릴 자신이 있사옵니다. 대왕대비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출신이 무엇이든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해보거라. 바로 그때 또 다른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마마, 위금부에서 긴급히 보고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서 들여보내거라. 위금부 도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큰 병고가 생겼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전국 각지에서 기생들이 일제히 자취를 감췄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향도계의 계획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것은 그 의원들의 실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뛰어나다고? 예. 각 고을에서 오랫동안 알아누웠던 환자들이 하루아침에 나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사옵니다. 춘향이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의금부 도사의 보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마치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왕대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영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사옵니다. 기생들이 이토록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순간 춘향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사님, 그 말씀은 너무 심하십니다. 모든 이 시선이 춘향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기생들이 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찌 영모가 됩니까? 천한 몸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죄입니까? 춘향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용감한 여인입니까? 위금부 도사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옹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말씀입니까? 위금부 도사가 당황했습니다. 춘향이의 논리에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판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춘향아,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냐? 춘향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판서의 질문이 향도계의 핵심을 찌른 것이었거든요. 춘향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판서의 질문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대감마님,
같은 처지의 여인들끼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입니까? 영리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면서도 향도계의 실체는 숨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금부 도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춘향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것은 향도계에서 사용하던 비밀 편지였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새겨진 종이에 암호 같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춘향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 편지가 의금부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 편지는 평안도에서 잡힌 기생에게서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편지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발견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편지들의 내용이다. 각 지역의 의술 정보와 함께 특정 날짜에 일제히 행동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대왕대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것이냐? 춘향이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부인하자니 증거가 명확하고 인정하자니 모든 동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왕대비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마, 대왕대비 마마.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지요. 춘향이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감히 기생 출신이. 어이가 춘향이를 막으려 했지만 춘향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마마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춘향이가 대왕대비의 맥을 짚어보더니 급히 침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특정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지요. 한참 후 대왕대비의 숨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어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증상을 춘향이가 순식간에 해결한 것입니다. 대왕대비가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춘향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마마의 생명력이 워낙 강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춘향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판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이 여인의 의술 실력은 확실히 입증되었으나 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사옵니다. 위금부 도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마마. 이렇게 뛰어난 의술을 가진 기생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춘향이는 마음속으로 동료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향도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춘향아, 대왕대비가 부르셨습니다. 예, 마마, 네가 정말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느냐? 솔직히 대답해라. 춘향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대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내시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마, 긴급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장계들이 한꺼번에 도착했는데 어서 말해보아라. 각도의 관찰사들이 모두 같은 보고를 올렸사옵니다. 기생들이 사라진 자리에 나타난 의원들이 그들이 모두 어떻다는 것이냐? 모두 같은 방식의 치료법을 사용하고 같은 종류의 약초를 쓰며 심지어 같은 침술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춘향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향도계의 체계적인 의술 교육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시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각 고을 수령들이 이 의원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한 곳에서 온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금부 도사가 춘향이를 노려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것이냐? 그 순간 춘향이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향아,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모든 이들이 돌아보니 영애정의 형님 부인이 대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표정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부인,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영의정이 당황했지만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마, 소첩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사옵습니다. 대왕대비가 엄숙하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진실이냐? 부인이 춘향이를 바라보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인이 속해 있는 조직은 영애정의 형님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이 속해 있는 조직은 영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증언입니까?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부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소첩의 딸이 의독했을 때 바로 이 춘향이가 목숨을 구해주었사옵니다. 그때 알게 되었지요. 이들이 얼마나 숭고한 뜻을 품고 있는지를. 춘향이가 놀란 눈으로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변호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부인, 그 말이 사실이냐? 영의정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향도계라는 이름으로 모여 서로 의술을 가르치고 배우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방법을 연구해왔사옵니다. 위금부 도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비밀스럽게 활동한 것입니까? 춘향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사님, 기생이라는 신분으로는 당당히 의술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천한 기생의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 말에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춘향이의 말이 뼈아픈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생이 아닌 의원으로서 당당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자고요.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춘향이의 말이 뼈아픈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생이 아닌 의원으로서 당당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자고요. 대왕대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한날 한시에 모두 움직인 것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을 같은 날로 정한 것뿐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판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모두가 성공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데 내의원 어이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생 출신이 어찌 정식위원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춘향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이님,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신분이 중요합니까? 실력이 중요합니까? 그야, 물론 실력이지만 아픈 사람 앞에서 출신을 따지는 것이 의원의 도리입니까? 어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춘향이의 논리가 너무나 정당했거든요. 바로 그때 대왕대비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춘향아, 앞으로 내 전속위원이 되어라. 대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생 출신을 궁중위원으로 삼겠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마, 그건 너무. 내의원 어이가 반대하려 했지만 대왕대비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에게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실력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춘향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또한 전국의 향도계 출신 의원들에게도 정식으로 의원 자격을 내려주도록 하여라. 영의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마, 그렇게 하시면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출신이 무슨 걸림돌이 되겠느냐? 실력 있는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 아니냐? 여러분,
이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입니까? 조선시대의 신분을 뛰어넘어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위금부 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향도계에 대한 조사는 조사할 게 뭐가 있느냐? 백성을 살리는 모임을 조사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대왕 대비의 호통에 도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춘향이가 깊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동료들과 함께 더욱 나은 치료법을 연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소인의 꿈이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의 길이다. 몇 달 후, 춘향이는 궁중에서 대왕 대비를 모시며 의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향도계 출신 의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치료법들을 나누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영애정위 형님 부인이 춘향이를 찾아왔습니다. 춘향아, 잘 지내고 있구나. 부인마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일궈낸 일이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부인이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문이 재미있더구나. 전국의 의원들 솜씨가 부쩍 늘었다고 하던데? 춘향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생에서 의원이 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져서 이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공부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희망을 품고 있다던데?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바라던 일입니다. 여러분, 춘향이와 향독의 동료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조선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후 춘향이는 오랫동안 궁중에서 뛰어난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왕 대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물론 궁녀들과 내관들의 질병도 치료했지요. 무엇보다 전국의 향독의 출신 의원들과 의술을 주고받으며 조선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향이가 나이 들어서는 후배 의원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신분이 낮아도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지요. 향독에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져서 조선 후기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의원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는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기생들의 숨겨진 이야기, 향독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 용감한 여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도전이 결국 조선 사회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이지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감동을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로 기생들이 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째 영모가 됩니까?